안녕하세요.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유. 우리 PD님이 뭐 그냥 바로 그냥. 예. 꽂아버렸어요. 아유, 바로야 큐를야. 네, 바로 꽂아버렸어요. 어유 죄송합니다 이게. 네, 아유 우리 모두가 당황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아우 즐겁네요. 예. 자, 다들 들어와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 늦어서 지금 오늘 이거 엄청나게 들어올 사람들 많은데. 그죠? 네? 잘하는 들어오셔야 되고. 우리 오늘 들어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오늘 늦게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킬러령입니다. 몰가고가 쓰는 김지현입니다. 와우! 네,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대 정원 확정? 최대형 확정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번 달 올해는 1,500명 선. 그리고 내년에도 이미 발표됐죠. 내년 발표. 내년은 도로 2,000명. 그래서 이제 의대 5,000명 시대가 됐다. 이런 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슬슬 인사 좀 해주십시오. 소로스님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소로스님. 야, 소로스님은 아이디 정말 잘 적어가신 것 같아요. 네, 조지 소로스에서 따오신 거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분인 것 같죠? 예. 네, K영영님도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신 분들은 좀 인사 각각 나눠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들어오고요. 저희 뭐 대전에서 혹시 그 제 설명회를 좀 이렇게 뜨겁게 좀 그 응원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전 분들 만약에 지난주 설명회 듣고 오시면은 댓글창에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네, 약속드린 대로 컨설팅 진행해 드립니다. 하도 컨설팅 의리가 와서 제가 그냥 댓글창에 댓글 달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네네. 저기 저 PD님 우리 이따 그 전용폰 번호 거기 있죠? 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 바로 올려주세요. 네, 바로 올려주면 내가 얘기 따해주면. 이번에 그 새로 생긴 좋은 전화폰이죠? 예. 번호 있으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예. 번호 외우기가 너무 좋아. 번호 외우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육진담 전용폰은 이제 완전히 그 영구불명 고정입니다. 너무 번호가 예뻐요. 중간중간 한 번씩 교육진담 TV 전용폰입니다고 번호에서 PD님 좀 한 번씩 올려주세요. 중간중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먹택감.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컨설팅 쪽을 조금 살짝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뭐 내가 막 좀 너무 직접 만나서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희 그 교육진단 전용폰으로 뭐 내용이 좀 간단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말, 요것만 좀 궁금한, 요 내용만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굳이 만나서 이렇게 컨설팅 하는 것보다, 그럼 우리 전용폰으로요, SNS 글을 통해서 문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다 취합을 해서 항상 방송에서 하나하나씩 그걸 공개하고, 저희가 직접, 또 여기 라이브에서 얘기하고 얘기해주면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되니까 그렇죠.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용폰으로요.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은 저희 오프라인에서 전략 수시 지원 컨설팅 받고 싶다. 우리 대치동 우리 프리미엄 특화. 프리미엄 특화. 저희 교육진담은 이제 앞으로 모든 컨설팅은 대치에서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역이 선제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생각은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전 정도면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만의 생각이야. 이렇게 우리 생각이었더라고. 그분들은 대치가 편해. 야 제발 좀 중간 이런 것들 이렇게 뭐 거리 1시간 이거보다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 기회에 우리가 대치해 간다. 요즘 드라마에 대치도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네. 되게 너무 좀 과장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대치가 학생이 좀 있어요. 학생이 생각보다 강남 3구에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집적된 곳이기 때문에 학원의 기본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기본 사교육 시장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규모의 경제들이 있어서 대치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꽃단장도 좀 다시 좀 해야 되고 저희가 좀 소규모적인 형태에 대한 어떤 공간을 조금 살짝 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디님 그 폰 뒤에 번호 좀 봐보세요.
전용폰 뒤에 그 번호 같은데 번호가 잘못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써 있죠. 네. 예, 이거 이 지금 올라온 번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번호가 올라왔죠? 3733 이건 언제죠?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아닙니다. 3733 아닙니다. 3733 아니죠. 그 뒤에 3733 큰일 나요. 그거 올리지 마세요. 그거 3733 안 됩니다. 개인 핸드폰 번호 올리고 있으면 그거 뭐야? 피디님 그거 내려주세요. 지금 올라 있는 거는 네. 번호 그거 좀 삭제해 주세요. 저 개인 폰입니다. 그거 올리지 마세요. 네. 그렇지. 이겁니다. 이거. 외우기 너무 쉬운 거. 0800. 네. 0800. 0809. 얼마나 좋아. 내가 팔자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네. 제가 이 팔자를 좋아합니다. 네. 야, 청취자 여러분들, 이 0800으로 2025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번호로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응대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일정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그 두 분도 좀 우리 지훈 쌤이 좋은 네. 목소리로 네. 댓글 달아주신 두 분 출석 체크해 주신 두 분, 네. 고딩돌님, 네, 고딩둘님이랑 두보성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래 또 이렇게 해야 우리가 또 이렇게 하트도 좀 받고 이렇게 하죠. 네? 네. 지훈 쌤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 내 목소리가 안 좋아요? 뭐 아니 내 목소리보다. 그래 인정. 지훈쌤 목소리가 아니 내용님 본인이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 뭐 그건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목소리가 나쁘지 않다와 내 목소리가 좋다는 되게 다른 거예요. 아니야 지훈쌤이 다 해. 네. 제 생각에는 내용님은 나쁘지 않아. 근데 지훈쌤은 좋아. 그런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금 오늘도 자꾸 이렇게 2, 3분씩 늦어지는 슬픔이 있네요. 자 의대 정원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대 정원은 이제 불가역적으로 앞으로 3년간은 정해졌다. 그러니까 네. 현 고1서부터 시작해서 고2, 고3은 의대 정원 확대 시대에 놓여져 있다. 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의 선택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사실은 가까운 현 의대 1학년생들한테는 복귀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내년에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내후년에는 레지던스 과정 갈 때 전문의 과정 갈 때 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올해 빨리 가서 올해 연차를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성세대가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옛날 같으면은 그래 끝까지 네가 옳으니 네 만약에 신념이 있으면 너의 신념을 한번 지켜봐 이렇게 얘기할 텐데 현 1, 2학년 의대 1, 2학년 학생들은 저는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절대로 휴학을 내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그 학생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면은 저는 좀 많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왜냐면 지금 전염병이 늘었잖아요. 전염병이 늘어 있고 지금 그래도 휴학을 내 가지고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이 인원들이 더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문의 과정이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되게 엄청나게 치열해지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작년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 그래서 승지야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빨리 복귀해라. 선생님 말 꼭 듣고. 자,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어이구야, 002님. 이렇다니까요. 스스로 이제 먹대강님과 같이, 대화 나누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자, 자주 와주세요. 자주 와주세요. 이거, 이제 확정 나고, 이제 충청권 의대들 이제 전형을 이제 쭉 보고 했는데, 정말, 느낌이 팍팍 오는 게 인원이, 우와. 지역인재 달라요. 지역인재가, 와,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전형하고 올해 전형 이렇게 보면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그 지역 인재가 되는 지역 인재 전형 뽑는 인원들이 장난 아니더라. 너무 많아지죠. 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점대다. 근데 사실은 2점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의대를 교과 비슷한 형태로 해서 의대 교과가 2점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북대가 25학년 되는 의대 정원이 제일 많네요. 전북 171명, 전남대가 165명, 부산대도 163명. 의외로 원래 충남대 원래 계획은 200명이었잖아요.
그죠? 다들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는 200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지거국은 이제 제주대나 강원대를 제외하고는 200으로 맞추는 추세이고 이거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 2026년에는 다 맞추잖아요. 네, 맞아요. 네, 지거국은 그 200명대로 맞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의대 정원이 늘었다는 게 막 인원수를 숫자로만 봐도 막 팍팍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장난 아니게.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느 정도 최종 확정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학 그 당국자들이 뭐 학칙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볼모로 해가지고 입학 정원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다툼이 소지가 생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는 이제는 교육 정책 내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는 정치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앞으로 의대 정원 문제는 교육 이슈가 아니에요. 정치 이슈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진담은 이제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환경에 따라서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서부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 정치 방송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정치 유튜버들이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 유튜브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정책적으로 따지는 문제인 것이지 사실상 이 문제는 교육 분야, 입학 정원 분야 문제로서는 이미 종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추후 제가 예상하는 것은 추후 교육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한 변화를 갖다 먼저 말씀드리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교육진담은 말씀드립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25학년도 올해는 1,500명 증가. 그렇죠? 네. 약 1,500명 증가. 그 다음에 내년에는 몇 명 증가? 2,000명 증가. 그러니까 결국은 현 고3은 1,500명 증가. 현 고2는 2,000명 증가. 그럼 현 고1까지도 이 추세는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흐름으로 어쨌든 예상하시면서 예측하시면서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그쵸. 두 번째. 의대 입학 정원 증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디가 증가했다? 지방이 증가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서울은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울은 증가하지 않았고 지방이 증가했다. 지방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의대와 인서울 의대 사이의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하나 남겠지만 의사 가운을 입는 의사 자격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는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계급이 만들어질 것처럼 예상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일단 보지 않고요. 어쨌든 전문의 과정이라든가 이 이후의 과정에서 굉장히 좀 치열함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런 거죠. 내가 병원을 하고 있어. 종합병원을 하고 있어. 우리 아들을 대를 이어 의사를 시키고 싶어. 그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의사가 있다면.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서울에 있는 의대를 꼭 나와야지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고 서울에 개원을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갖지 마셔라. 그러면 이 다음에 문제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애초부터 지방으로? 왜냐면 지역 인재 전형이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네. 우리 내용님 지역 인재 전형을 아예 숫자적으로 한번 따져봐 주세요. 지역 인재 전형을 한번 숫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비율적으로나 가장 많이 그 지역 인재 전형을 뽑는 게 전남대거든요. 비율로 봤을 때는 78.8%를 뽑는데 130명 가장 많이 뽑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경상국립대 103명 72.5%. 세 번째가 부산대. 지역 인재 전형이 113명 69.3%. 이 정도로 이제 계속 쭉 보면은데 거의 다가 지금 어디까지냐면 60%가 울산대까지 지역 인재 전형을 60%까지 뽑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충남대부터는 이제 58.9%. 그다음에 고신대 58.3, 계명대 57.6, 인제대
제주대, 가톨릭 간동대, 연세대 원주. 연세대 원주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이 28.8%. 굉장히 좀 낮은 수치죠. 네. 네. 그다음에 한림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인재 전형이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그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뭐 또 지역인재가 이 정도 터지면 이제 또 어차피 의대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일반 전형 또 조금 늘긴 느는데 지역인재 전형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보셔야 돼요. 이게 왜 변수가 되느냐? 지역인재 전형이 고3 고등학교 3년 동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3년 동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3부터. 그러니까는 총 6년이죠. 중3 애들은. 총 6년이에요. 근데 비수도권이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다가 부산 수도권은 아니거든요. 어느 날 부산 수도권 같지? 야, 부산을 너무 내가 좋아하나? 어? 근데 어쨌든 부산 번화한데. 근데 어쨌든 부산은 수도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중학교 나온 학생이 예. 부산 중학교 나온 학생이 충청도 고등학교를 가도 네, 지역 인재가 돼요.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현재는 그래요. 현재는. 네. 근데 앞으로는 제가 예상하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에 충청도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애들이 충청도에 있는 의대에 지역 인재로 가라 이렇게 바뀔 것 같다고 제가 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소급 적용이에요. 그렇죠? 네,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안 돼요. 네. 현 중3 학생서부터는 너네는 안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6년. 6년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 고1, 고2, 고3은 가능하죠. 가능하죠. 고등학교 3년만 내려가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네. 실질적으로 정원이 되게 늘어요. 음.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들 속에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쵸? 예. 그 지역의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우수 학생들이 예.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의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뚫을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면 그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서 들어갔었던 각각의 지방의 대학들과 네. 이 학생들 중에서 인서울로 움직이려고 했었던 학생들이 네. 몰리게 됩니다. 지역으로 소화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지역 인재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로 지역 인재를 지역의 의대가 흡수하는 굉장히 거대한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아주 학점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학생들, 공대 같은 경우, 인서울의 주요 공대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원서를 쓰잖아요. 지훈쌤. 네. 예를 들어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인재를 130명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느는 지금 케이스고 네네. 비율 자체도 78.8%인데 이게 서울에서나 수도권에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쓰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뭐 인원이 갑자기 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뻔한 거예요. 그냥 작년 합격 내신 등급보다는 지금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2.5다라고 1.25다라고 했을 때 1.25다 작년에 1.25까지 지역인재로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이 드는 편은요. 상상이 바뀌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사실 지금 방송 사고를 한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중간에 오늘 이제 부동산 계약을 뭐 방송 뭐 더기나 하세요. 저희가 일단 끌고 갈 테니까. 잠시 좀 끌고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잔금을 치르지 않았는데 공사 시작했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또 아니 공사를 시작하셨다고? 중요한 공사니까. 네. 일단은 뭐 민호님이 곧 들어오시겠지만 25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이잖아요. 저기 우리 지훈쌤.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은 의대 정원 확대도 있지만 지금 또 무전공 모집 이쪽에 또 인원이 또 확대되고 있다. 차이는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의대 정원은 1,500명 가까운 1,500명 가까운 1,500명 정도가 없던 인원이 새롭게 모집을 하는 거고. 네. 근데 무전공은요. 무전공학과가 새로운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기존에
뭐에서 기계, 전기, 전자 쭉쭉쭉쭉쭉쭉 있는데 그 모집 인원에서 빼오는 거예요. 조금씩. 네네. 그러니까 그쪽 인원들은 좀 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확 커져 버리는 거. 네네네. 이런 또 특이한 케이스인데 사실 이것도 사실 저는 이제 왜냐면 지금 분석은 이제 올해 그 전형들 이제 발표도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분석을 보면서 딱 하는데 너무 진짜 막 올해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정말 기회가 이거 말로 할 수가 없어 이거를 말로 표현하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선생님 다른 학과가 기계공학이 10명 모집하는데 무전공 때문에 7, 6명으로 줄었는데요. 인원이 줄었는데 모집 인원이 줄었는데 보세요. 제가요 연세대 수학과는요 네. 보통 하나에 논술 전형으로 한 7, 8명 뽑아요. 항상. 네, 자연과학 계열은 되게 적게 뽑거든요. 근데 그쪽에 의외로 보통 상상하기 힘든 점수들을 합격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적네? 라고 하면 그게 나만 모집 인원이 적게 느껴지는 거 아니잖아. 그럼 모집 인원이 지원생 적으면 불안하죠. 거기 그 대학 그 학과를 지원하기가 이쪽은 예를 들어서 경영은 막 70명, 80명 뽑는데 예? 국어 국문 이런 데는 10명도 안 돼. 어디로 갑니까? 경영을 가죠. 눈이요. 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전공으로 인원을 대거 흡수해서 가면은 일단 다른 모집 단위의 그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거 영업비인데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오히려 이게 네네. 더 좋은 기회라고 좀 보고 있다는 거. 남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안 쓴다는 얘기야. 이 모집에는 적으면 안 쓴다는 네. 얘기야. 네. 네, 궁금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잘 처리하고 왔습니다. 뭐 1시에 잘 정리해 줄 테니, 좀만 기다려달라. 이러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입학 정원이 늘었다. 네, 다시 이제 요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네. 입학 정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슈들 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서 한 8가지 태제로 중요한 주제들을 좀 다뤄드려야 되거든요. 네. 최소한 요 의대 정원 확대가 8개 영역에서의 거대한 변화를 미칩니다. 8개 정도의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과는 너무너무 달라지는 게 8개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8개가 서로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무슨 죄관량 팔진법이야?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어떠한 입시의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주요 변수는 8개예요. 주요 변수는 8개가 직접 바뀌어요. 직접 바뀌면서 이 8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뀐 게 두 번째 영향을 주고 첫 번째 바뀐 게 또 6번째도 영향을 주고 이러면서 입시 전체가 지금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8개 중 첫 번째. 그건 바로 뭐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다? 지역 인재 전형이 기형적으로 증가했다예요. 이게 지역 인재 전형이 기형적 증가예요. 의대 입학 정원을 우리가 양쪽으로 따지면은 의대가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머릿속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죠? 서울대 의대도 늘고 연대 의대도 늘고 그쵸?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안 늘었어. 안 늘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의대는 단 한 명도 늘지 않았어요. 그 경기도에 있는 의대들 중에서는 일부 성대, 성대 이런 어떠한 대학들이 들었죠. 아주대. 근데 대부분 다 어디예요? 대부분 다 지방. 지방입니다. 그리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우수 인재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판이 이렇게 바뀌면. 그래서 입시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게 뭐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다라고 한다면은 8가지 직접적 요인이 있어요. 이 8가지 직접적 요인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8개 직접적 요인 중 첫 번째는 뭐냐면 똑같이 는 게 아니다예요. 똑같이 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시에 미치는 각각의 파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이 기형적으로 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비율적으로 따지면 의대가 는 만큼 지역 인재 전형이 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대가 는 것보다 2배 이상 지역 인재 전형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은 폭발적으로 는 거예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음. 자, 이게 포인트예요. 혹시라도 그 대전에서 오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시지. 대전 분들 댓글 안 달면 내가 그렇게 대전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아니, 재밌었거든요. 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이 이번에 대해 제가 가서 설명을 했는데 한 180명 정도가 왔대요. 그 학원 측에서 얘기하는데. 근데 막 너무 재밌었어요. 간만에 갔는데. 세종은 재미없었어요? 아우 재밌었죠. 재밌었죠. 세종도 재밌었잖아요. 세종 분들도 좀 댓글 네? 좀 달아주시지. 왜 댓글을 안 달아주시지? 세종 분들은 댓글을 안 달아주시지. 세종 분들은 열광이었어요. 민우님 설명에. 뭐 저야 항상 네? 열광하죠. 근데 네. 어쨌든 그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종이든 대전이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의대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언어적인 형태로 놓고 본다면 의대가 늘었어. 의대가 늘었네. 그러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냐면 정시, 교과, 학종 이게 모두 다 똑같이 이렇게 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 네네네. 그렇죠?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해되어지시면 입시 전체의 변화된 흐름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늘었는데 불공평하게 늘었어. 불공평하게 늘었다니까요. 서울은 하나도 안 늘었어요. 지방만 늘었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그럼 지방이 뭘로 늘었어요? 지역인재.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은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퍼센트를 따지게 되면은 그쵸? 100% 이상 증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2배 이상 늘었다고 보셔야 돼요. 최소. 많은 경우에는 3배까지도 느는 지역이 생길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충 몇 명만 그러니까 전교 10등까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갔다. 전교 10등까지. 그럼 이제 전교 30등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거대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디는? 지역은. 서울은? 아니다. 아니고. 맞죠. 대치동 애들은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지방은 네. 지방은 지역인재 전형을 한번 뚫어보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현 중학생서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안 된다고. 안 된다. 안 되니까 지방에서 중학교 3년. 초6 잘 생각해야 된다.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어떠한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타겟 정하고 그 지역 타겟 정하고 가라. 이게 거대한 변화가 이렇게 지금 이게 후폭풍의 너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6 어머님들 중에서 전략적으로 지방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의대 정원 늘었을 때 대기업 그만두고 그 대치동 학원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생겼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돼. 그쵸? 그거는 현실 속에서 한두 명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언론에서 자기 친구 뭐 후배 아는 사람 해가지고서 이렇게 인터뷰한 거고요. 네네. 진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려면은 100명 정도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100명 정도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던 학생, 송파에 있던 학생, 목동에 있던 학생, 이런 학생들이 뭐 교육특구인 서초, 분당에 이런 학생들이 그냥 아예 충청도나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생길 거냐? 저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발빠른 어머님들은. 왜냐? 지역 인재 전형이 너무 많이 늘었거든. 그러니까 의대가 단순하게 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은 2배 정도가 늘었다면 우리 애를 중학교 때부터 잘 관리하면은 웬만하면 가거든요. 이제 성실함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의대를 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의대가.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아이가 성실하다면. 그리고 아이가 원한다면. 근데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 애들이. 그럼 자아가 형성된 아이들 중에서 정말로 뭔가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몇 가지 태제들이 있어요. 의대 입학 정원이 늘었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엄청나게 바뀌는데 제가 막 계속 설명할 때마다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진담에 와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첫 번째 풀어드립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기형적으로 증가한 거다. 의대가 그냥 는 게 아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더 많이 는 거다. 그럼 지역인재 전형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은 정말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성실하게 보낸 학생들은 이제 의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대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카이스트 포항공대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정말로 뭔가에 대한 판단과 고민을 할 텐데 과거와 달리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동시에 지방에 있어야 되니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 어머님들 중에서 정말로 니즈가 명확하고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초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3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듣고는 제일 머리가 이제 복잡하신 분이 이제 초육 엄마들이죠. 네. 네. 애는 고2야. 큰 애는 고2, 둘째 애가 초육. 아, 어떡하나. 머리 아프시겠어요. 머리 아파지는 네. 거죠. 사람이 원래 다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세요, 지금. 교육진단 방송 역사 이래. 전화하러 지금 중간에 나가 최초의 사례. 아니, 인테리어를. 아, 이게 급하게 하셨대. 라이브죠, 이게. 댓글 아이고, 목이 타네. 밀려서. 네네네. 댓글 쭉 좀 읽어주세요. 네네. 고2 선택 과목 가수요 기간인데요. 1학기 수원, 2학기 수투, 확통 기하, 전학기 편제인 학교입니다. 서울대 의대 지역인재 전형 목표로 하는 경우 확통 기하 모두 선택하고 과탐도 물화생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지요. 물리는 권장 과목에 해당되지 않으니 인원수 많은 지학 선택도 나쁘지 않을지 워낙 실력 있는 지원자들이니 물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요. 네. 아니, 뭐, 그렇게 남겼습니다. 깜짝 맨 처음에 올렸을 때, 서울대 지역 인재가 없는데, 근데 지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네. 이게 헷갈려요. 네. 서울대는 이제 지역 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지균 목표를 하고 있다니까, 전교 1등을 지금 1학 지금 1학년이겠죠. 고2 선택 과목 저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1학년 정도를, 현재 1학년이고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서울대 의대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뭐 거의 뭐 내신이 1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수시점 뒤에 붙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학생인데, 지금, 확률 통계하고 기하 선택을 했고, 미적분 선택을 안 한 거, 물화생 선택이 좋은 선택일지, 물리 선택자가 좀 적어서 고민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쵸. 거죠. 네. 그 다음에 지학을 하는데, 일단, 지규는 종합전형이지만, 그래도 일단 1단계에서 내신으로 먼저, 그 다음 전교 1등들의 상대이기 때문에, 내신이 0.01점에서 적을 때 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워낙 서울대 지금 같은 경우는, 의대 같은 경우는, 워낙 내신이 거의 뭐 1점 뒤에 소점이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신을 받는 쪽으로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접이 있으니까 또 면접에서 일단 의대 면접은 또 다르잖아요. 다중민이 면접이라서 다르니까 그런 어떤 형태를 또 치러주는데 수능 태도도 있죠. 수능 태도가 있는데 3개 영역 합칠입니다. 서울대 지규는요.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뚫고자 한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내신의 압도성을 일단 먼저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리냐 지학이냐 만 놓고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미적까지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화생을 근본으로 하되 물리냐 지학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거예요. 화학과 생명을 압도적 1등급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쵸? 이게 넉넉하다. 화생 1등급이 넉넉하다라고 한다면, 물리를 해도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이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생이 1등급이 좀 간당간당하다. 네. 그쵸? 근데 나는 물리를 너무 힘들어한다. 라고 한다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균을 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균을 따고도 3대1의 경쟁을 통해서 의대 최종 합격을 하려면 화생의 압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이라든가 이런 확률 통계라든가 전 범위에 걸친 이 메디컬적인 어떤 자기만의 감성과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바빠요. 그런데 화생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넉넉하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른 과목 갖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정리해드립니다. 화생의 압도성을 먼저 판단하세요. 판단이 틀리셨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거든요. 뭔가를 판단할 때 인풋 값에서 판단할 때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 물리와 지학은 변수예요. 물리를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지학을 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다만 화생을 1등급 못 받으면 떨어져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를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의대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가 화생을 얼마나 편안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압도적으로 잘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화생의 압도성이 있을 때는 시간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에 투자해도 상관은 없지만 화생의 압도성이 없다? 그럼 화생해야죠. 그 시간에 화생해야지. 물리할 시간 없을걸요? 만약에 다른 애들이 계산 같은 애들이 물리를 하고 있다면은 어머니 말씀대로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와 지학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뭘로 고민해라? 화학과 생명 고민하셔라. 고민을 이렇게 먼저 무게중심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고민값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잠깐만요. 네. 작년 그 서울대 직윤으로요. 첨단융합에 합격한 학생 내신이 1.02였어요. 네. 1.02의 학생이 서울대 직윤으로 첨단융합에 합격했는데 이 학생 여기 수능 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교 내신이 1.02 학생인데 이 학생 수능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3.232였어요. 3.232였어요. 네네. 근데 수능 최저가 3개 합치니까 딱 겨우 맞힌 거예요. 네. 너무 맞췄네. 자, 오늘 뭐 의학학 계열 의대 다 얘기하지만 사실 수시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학부모님이나 청취자분들이 수능은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느낌을 좀 별개롭고 생각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의학학 계열은요. 수능의 영향력이 95% 이상 들어가 있어요. 수능의 영향, 수시라 하더라도요. 그만큼 수능 영향이 크고, 그 다음에 직윤이 아니라 지역인재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지역인재를 보더라도 대부분 지역인재는 교과, 종합 중 교과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러면 교과는 대부분이 또 뭐가 있어요? 수능 체제가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마 내일이잖아요, 민우님. 네. 내일 육모예요. 그렇죠. 네. 내일 육모예요. 내일 육모라고요. 2월 4일. 맞죠? 네. 그러면 내일 이제 첫 번째 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진짜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내일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이걸 한번 이제 보면서 올해의 수능 난이도라든지 물론 9월도 쳐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점쳐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올해 수능이 어떤 난이도로 또 출제가 되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어떠한 또 이것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 지방 섬 지역에서 아이고. 희선 원장님 수업을 네. 듣고자 하시는. 아이고.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공익에 관련된 것도 좋아하니까 네. 한번 희선 원장님께 수업 중에 줌을 켜서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타진해서 다음 주에 어차피 국어방송 나오세요. 또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그래서 희선 원장한테 다음 주 월요일은 또 희선 원장이 나오시니까 그때 한번 딱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참 나왔다. 네. 이어서 경영학과 지망하는데 네. 정법, 윤사, 한지, 사문생은 이렇게 수강하고 경제를 수강하지 못했거든요. 경영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일까요? 공동교육과정, 실용경제는 한 학기 수강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마음 놓고 넣으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 안 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같은 거 쓰는 거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시 초창기 때였어요. 수시 초창기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는데 여고에서 제가 일반고 여고에서 2.33으로 연세대 경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합격시켰습니다. 아직도 이 여고는 입학식 때 10년 동안 이 학생을 울고 먹고 있습니다. 학종으로 이 학생을 붙였다고. 근데 당시 제가
2.33 일반고 그 여학생을 연대 붙을 수 있다, 학종을 붙을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저를 비난했었어요. 갔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이 고등학교에 경제가 없어요. 네, 근데 네,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동아리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 광진구 쪽에 제가 어떤 학생 컨설팅을 했는데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네 학교는 만들어진 지 처음으로 서울대가 없대요. 경제도 없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첫 스타트가 되면 앞으로 많이 가겠네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 학생이 첫 스타트가 됐고 서울대 경제를 갔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그 이후에 그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상경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인사이트는 다른 맥락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해당 수강 과목을 들으면 좋지만 나머지 과목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드리면 그 윤리 들으셨죠? 생활과 윤리? 그쵸? 사회문화? 그 다음에 뭐 들었죠? 사회문화? 생윤, 윤사. 네, 윤사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공리주의가 나오고요. 애덤 스미스가 나와요. 그럼 공리주의 갖고 애덤 스미스 갖다 놓고 경제학적 도덕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이 나옵니다. 법 공부했잖아요, 이 학생. 네. 정법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부패 지수와 경제 성장의 사이의 관계 이런 거 갖다 놓고 얼마든지 리포트 쓰면 됩니다. 다 되네. 네. 다 되네. 안 되는 게 어딨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교육진단 폰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소스 주제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원하세요. 네. 자, 오늘 지금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오셨는데 중간에 한 번 더 공개 한번 할게요. 저희 교육진담 전용폰이 있습니다. 전용폰이 있는데 전용폰으로 다음 주는 육모 이후에 이제 육모 출제 경향부터 해서 쫙 다 또 저희가 또 다음 주 김희선 원장님도 오시고 하니까 그런데 미리 궁금한 점을 미리 저희 전용폰으로 이렇게 올려주죠. 0800 얼마나 줬습니까? 0800. 그 이 번호 약간 좀 대리 번호. 아니 이 번호 찾으려고 엄청 노력해서 이 번호 가시려고 제가 3733 잊어주세요. 개인 폰이에요, 개인 폰. 수시 지원 전략을 컨설팅 받고 싶다 또는 아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해서 생방송 저희 그 교육진단 생방송에서 듣고 싶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육모를 보고 내일 육모를 보잖아요. 내일 육모를 보고 좀 아이가 어떻게 봤다 뭐 이런 내용도 좀 미리 좀 0800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경영 가시는 분들 뭐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실지, 그다음에 특히 뭐 경영 정도면은 모든 것들이 종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세요. 그리고 경영을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참고로 확률 통계에 대한 인사이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본인이 잘하는 것을 갖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질문 주셨네요. HMK님, 지난번 방송을 아이와 같이 보고 아이가 단어책을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출 다 풀고 사설 푼다는 친구들 앞에서 도저히 책을 필 수 없다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고 있네요. 국어 2등급이 목표이기에 차분하게 하려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 희선 원장님이 고3 학생들을 그때 당시 그 80명을 파이널까지 진행하셨는데 그 80명 중에서 1등급과 2등급의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76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네, 그래서 제가 뭐 가장 믿고 맡긴다. 고3은 잘한다. 우리 지훈쌤 잘하고 같이 잘한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걸 기억을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경기도에 있는 어떤 외고를 보낸 학생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그 고추장아찌도 저한테 담아주시고 저 원래 우리 그런 거에 또 정이 약하지 않습니까? 고추장아찌 담아주시는데 환장합니다 이거. 그쵸? 맛있겠다. 막 이렇게
이 어머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고3 때까지 다닙니다. 외고나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언어적 인사이트가 잘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까지 끝까지 3등급이 나와가지고 제 마음을 졸였는데 결국 마지막에 몇 등급? 1등급. 그래서 최저 맞춰가지고 인서울의 주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어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로 되어지는 어떤 순서와 절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요. AI 시대에도 우리가 항상 일의 순서가 있고 일의 절차가 있어요. 뭐가 우선이냐, 뭐가 선행이냐, 뭐가 후행이냐, 뭐가 중심이냐, 뭐가 보완이냐.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문제가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육모에서 이선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개념어는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히 움직여 보십시오. 덧붙여서 HMK님께서 자녀분이 이제 단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 사실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예문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좀 같이 이루어지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하는 대로님 고3 육모 결과가 나온 뒤에 구모 수능까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과탐 선택 과목이 N수생과 경제한다고 생각하니 살짝 불안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내용도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은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육모는 신경향 문제의 예고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언제나 육모에서 새로운 걸 도전해봐요. 그리고 육모에서 모든 것들을 한번 다 시도를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모 결과를 보고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육모 다음 주에 나오는 육모 특집 방송 뭐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도 와야 되잖아. 수학 해야죠. 수학도 와야 돼. 국어, 수학 뭐. 고사 방송 고사. 과탐 방송 요즘 하죠? 아유, 뭐 안 해요. 아니 왜 요즘에 과탐의 세계에 좀 재미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예 과탐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과탐은요. 비브레이브님 말 안 들어 애들이? 바빠 요즘에? 다 통합과학 가서 다 과학 아니야. 다 통합과학이 아니고 안 돼. 통합과학에 다 매달렸어 뭐 지금. 다들 통합과학. 강사들 뭐 1차 강사부터 해갖고 뭐 전부 다 통합과학에. 통합과학. 로또 사는 거랑 똑같은 건데. 뭐 다들 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빨리 질문. 네네네. 넘어가겠습니다. 28 대입 해당하는 현 중3인 경우 교과 전형으로 지방 지역 인재 의대에 원할 경우 세특 신경 안 써도 되나요? 아니면 고1 성적 보고 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등 들어가면서 둘 다 신경 쓰다가 성적 보고 결정해야 하나요? 이거 되게 디테일한 질문을 잘 주셨어요. 디테일한 질문 잘 주셨는데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고 저기 그 위에 질문이세요. 그 위에 분 저기 우리 중강의 해설해달라고. 그런데 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입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학종은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특 관리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지만 물론 있긴 있겠죠. 근데 가능성을 좁히는 거는 중학생 아이들한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학생부 자체를. 앞으로 입시 자체는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고1, 2는 확정적 형태로 입시가 치러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는 효과적이지 않아요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중3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가는 전형들 자체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인재 전형이 갑자기 기형적으로 늘었어요. 그럼 지역의 의대가 만약에 순수하게 교과의 성적으로만 애들을 뽑다가 잘못되면 어떡할 겁니까? 맞아요. 감당이 되나요? 무조건 수능 최저 깝니다. 그리고 무조건 수능 최저 깔았는데 아이가 어쨌든 이건 맞췄는데 왔는데 의대의 기존의 학생들과는 너무나 다른 형태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화생을 했는지 화생의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지
영어는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수학적인 형태의 인사이트는 있는지 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세틱이나 다양한 형태에 대한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입시는 지금과는 달리 중3 학생들 이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입시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어 간다라고 이해하셔야지, 이걸 갖다 놓고 지금처럼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거 하는 것은 괜히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무책임한 조언이고 컨설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제가 세게 얘기했어요. 세게 이야기한 이유 이해하시죠, 어머님? 확신을 갖고 움직이십시오. 네. 네. 다음 댓글 네.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과가 조아님, 고3 이과 선택 과목 중 미적 기하가 있는데 약대지망 학생 2과목 다 수강해야 불이익이 없다고 담임쌤이 말씀해 주셨다는데 둘 다 수강해야 하나요? 과학 선택을 생지2 하고 싶다고 하고 공부량 생각하면 미적 기하 다는 부담이라서 여쭤봅니다. 일단 기하는 평가 방식이 네. 확률 통계나 미적분보다 평가 방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고3, 네. 고1까지. 왜냐면 일단 기하는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A, B, C 딱 3개로 표시되잖아요. 성취도로만. 그렇기 때문에 기하에 대한 어떤 내신에 대한 관리 평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아니요, 약대지망 학생은 학생 어머니께 말씀드립니다. 사과가 조아님, 저도 사과를 좋아하는데 요즘에 많이 돼서 제가 그 자연드림 사과, 사과 너무 비싸 요즘에. 근데 이제 제가 그 사과 조아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약대를 가려고 한다면 화학이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화학이 없어. 화학이 없어요. 그러네. 화학이 없어요. 지금 기하랑 미적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빨리 화학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이거는 학종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들 얘기.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조언을 하시려면 미적과 기하를 조언을 하지 말고 화학과 생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2도 ABC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내신 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물론 했나? 화학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2학년 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이 화투를 갖다가 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도 화투를 해야 돼요. 네, 화투 해야 돼요. 지금. 그래도 화투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화투를 이미 이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학교가 백지표상 화투를 먼저 했을 수도 있는데, 특이한 경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화투를 안 했다면 화투를 해야 돼요. 화투를 안 하고 어떻게 약대를 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 하지 마시고 무조건 화투를 먼저 찝어보세요. 그러셔야 돼요. 지금 화투 찍고 그다음에 생투 찍고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약대 지망하는 학생들은 화투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화투 안 했어요. 원만 했어요. 지금 하는 중이다. 2학년이다. 화생지원 하는 중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화학을 1학년 때 하는 학교가 담임선생님이 진짜 왜 화투를 얘기 안 했나 모르겠네. 담임선생님이 과학쌤이야? 아니 수학생이야. 내가 보기엔. 아니야. 한문 선생님이야. 내가 몰라. 아니 화학 수학 선생님이야. 애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수학생 맞다고 하시네. 그렇죠? 맞잖아요. 애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두 개 다 해시켜 이렇게 하는 거야. 화학투를 먼저 하십시오. 미치겠다. 애가 이쁜 거지. 그 수학 시간 얘를 보고 싶은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학생이 너무 예뻤나? 그렇죠. 딱 봐도 그럴 것 같은데 뭘. 애가 성실하고 너 없으면 내가 수업 어떻게 하니? 너 없으면 내가 기하 수업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질문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칸타타님가 해야 되나? 아닌가? 레이첼님이 계신데요. 수학은 확통, 기하 모두 선택하면 2학년 한 학기 세 과목이 되는데 권장 과목 모두 수강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3학년 미적분 선택입니다. 이분이 어디였지? 의대였나? 서울대 의대였잖아. 지교.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방 일반고 다닌다고 하죠. 네. 근데 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하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텐데. 아니요, 지금 이 커피 칸타타님은 다른 거 아니야, 커피 레이첼. 사과가 좋아하는. 아니야, 그 앞에. 레이첼님. 네네네. 그 지방에서 지금 내신 상승세라고 지금 하시는 분 아닌가? 레이첸님. 서울대 직윤 목표로 의대 목표라는 거. 서울대 직윤.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을 따지시면요 내신에 대한 그 고민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직윤에서 실제로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면접을 돌파해요. 그렇죠. 거기 수준 그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압도적 우월함을 반드시 보이셔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 수학의 인사이트를 원해요. 일단은 수학의 인사이트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수학에서 이 아이가 당연히 1등급을 받아갖고 왔는데 1등급 중에서 너는 뭘 잘해를 원해요. 직윤을 붙으려면 1등급 중에서 너는 수학이 너에겐 뭐니?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땡땡땡 학생에게 수학이란 땡땡땡이다. 그래서 땡땡땡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과목을 듣든 2과목을 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가 우리 학교 직윤을 들어오려고 한다면 너는 당연히 화생에 대해서는 압도적 너네 학교 1등이어야 해.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것이 서울대 직윤 면접에서 당연히 확인합니다. 당연히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대 직윤 면접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커피칸탄타님, 네. 고3입니다. 컨설팅을 언제쯤 받아야 적기일까요? 그리고 3학년에 본 모고 성적이 하락세인데 수능 지원 시 경쟁력 지표로 활용된다면 학교 교과 전형 추천장 등에서 많이 불리한가요? 내일 육모도 거의 공부를 못하고 볼 거라 미리 염려되네요. 그나마 내신은 상승세입니다. 내신이 상승세면 끝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이 상승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구모가 끝나고 육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단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내신이 상승세인 학생, 내신이 성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 아이가 잘 공부해서 수능을 갖추기를 원하지. 네. 실제로 이 수능 성적, 넌 모의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수시는 이렇게 써, 수시는 저렇게 써 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압박질 수는 없을 겁니다. 커피칸타타님은 우리 그동안 댓글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내용들을 보면 학생의 수준이 제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신이 상승세인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컨설팅 시기는 육모 끝나고부터, 왜냐하면 이제 육모가 일단 어차피 평가원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채점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수시 6장 라인업을 짤 때는 여름방학이, 그러니까 점차 컨설팅 육모부터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름방학에 완성을 좀 어느 정도 해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모 보고 3일밖에 없어요. 기간이. 아니 뭐 컨설팅은 당연히 미리 해야죠.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원래 지금 4월 달에 이 전형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늦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 대학들의 전형을 전문가들도 공부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형의 어떤 것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분석하고 학생들 개개인마다 분석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시는 걸 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육모 끝나고 좋죠, 육모 끝나고. 네. 딸기님 안녕하세요. 난 왜 자꾸 딸기님 보면 좀. 과일을 요즘 못 먹어서. 그런가 봐. 나 과일 너무 비싸. 며칠 전에 산딸기 샀어요.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커피칸탄타님 올해 의대 정원 확대는 그 상상 외로 매우 긍정적인 입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올해와 내년은 압도적인 변화와 우월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대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PD님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전형폰 한 번만 더 올려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 저희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육모 분석 방송이잖아요. 네. 우리 희선 원장님 나오고 또. 방송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주변 분들에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미리 좀 문자로. 뭐 그런 거 안 해주셔도 되니까. 미리 좀. 미리 안 해도 돼요. 질문. 질문하시면 더 정교하고 우선순위가 확보되겠지. 우리가 또 읽어줘야 돼. 근데 이렇게 하트 같은 거 이런 거는 누르는 습관,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누르는 습관, 그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니 함께 듣자라고 권유하는 습관. 대전 분들한테 하트 누르라는 얘기 안 했죠? 안 했어요. 이제. 하여튼 누르는 소리 안 했더니만은 이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 함께 해 나가는 이런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희 항상 이제 실시간으로 그 뭐 60명 이상, 뭐 70명 뭐 동시 접속자 해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한 80명 이상 돌아다니시는데 저희는 사람 수를 뭐 돈 주고 사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매주 사실은 100명 안팎의 학부모님들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입시교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펼쳐가지고 이게 한 1000명만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 사회에 교육진담이 크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저희가 압도적 1등이 될 때까지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저희랑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주 육모 방송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